오늘은 ETF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박사님께서 종종 투자자들에게 ETF를 추천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 입문자들에게 ETF 투자를 추천하시는 이유가 무엇일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개별 종목이나 개별 채권 투자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테마에 잘 들어가면 상한가도 나고 몇십 프로 수익도 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종목을 고르거나 어떤 기업을 고르거나 채권을 고르는 안목을 갖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묶음으로 거래를 시켜주는 상품인 거죠. 그래서 주식 ETF 그러면 뭐 코스피 200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묶어서 투자해주고, 또는 한국 국채 선물 그러면 한국 채권들 중에서 가장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최근 발행된 지표 채권들을 묶어서 선물화시켜서 거래하는, 이런 식으로 거래의 편의성들을 굉장히 추구해줬다는 측면에서 되게 좋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상품들 대부분이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처럼 거래가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사고팔 수가 있어서 유동성도 좋고 거래의 편의성도 좋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식 개별 종목처럼 거래가 가능한 펀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TF의 경우에 지수형, 섹터형, 테마형, 채권형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ETF의 종류와 추천 혹은 비추천하시는 분야가 궁금합니다. 네, 인버스, 레버리지, 테마 이 셋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미래를 알고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라고 묻고 싶은 거죠. 2년 전 엄청난 각광 속에서 발행됐었던 혹시 메타버스나 NFT 테마 ETF 기억나세요? 네, 여러분 BBIG ETF 혹시 기억나세요? 네, 발행될 때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요. 발행되고 난 다음에 그 테마가 식고 난 다음 어떤 일을 겪었는지 주가 차트 보시면 알 겁니다. 네, 그만큼 이 테마가 지속되는 테마인지 일시적 테마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단기간 확 뜨거워지고 말 것인지 10년, 100년 갈 것인지를 그걸 누가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테마 펀드들, ETF는 저는 좀 추천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가 인버스, 매도 포지션을 취하겠다라는 건데, 그죠? 주가가 반대로 갈 때, 가격이 반대로 갈 때 돈을 버는 겁니다. 하락할 때. 근데 경제에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제에 필요로 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풀리면 자산이나 상품의 가치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일부 극단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격은 인플레 때문에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주식이나 채권 대부분이 또 배당을 줘요. 이자를 주죠. 그럼 돈이 쌓이잖아요. 배당금이 쌓이고 있는데 그걸 매도하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버스라는 것은 비용도 되게 많이 드는 데다가 가격의 우상향을 믿지 않는 투자죠. 그래서 추천하기 어렵고요. 레버리지 마찬가지죠. 지금처럼 금리, 대출금리 5%, 6%가 그 상품에 녹아 있을 테니 굉장히 비용이 크겠죠. 두 번째, 예측이 잘못되는 순간 2배, 3배로 골로 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에 투자를 했는데 3배 레버리지를 했다. 그러면 10% 오르면 30% 버는 건 좋은데, 만에 하나 작년처럼 30% 깨지면 어떻게 돼요? 90%가 날아가죠. 자, 그 다음이 100에서 10이 됐어요. 10이 100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요? 1000% 올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10이 100이 되려면. 여러분, 그러니까 깨먹을 때는 쉬운데 복구는 되게 오래 걸리는 거죠. 이게 레버리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 데다가 한번 틀리는 순간, 한번 조정이 크게 오는 순간 그 전에 쌓아놨던 그 모든 노력과 공이 수포로 들어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인버스, 뭐 곱버스, 레버리지, 아무튼 거기다 테마 펀드 이런 것들은 제하고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천하시지 않는 ETF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적절한 종목을 고르는 방법, 매수 및 매도 시 확인해야 할 지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수수료. 수수료가 적은 상품이 좋습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거래량을 봐야 돼요. 하루에 거래량이 뭐 몇 주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운용사들과 증권사들에게 돈이 안 되면 상장 폐지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그래도 몇만 주, 몇천 주 이상은 거래되고 몇억, 몇십억 이상 거래가 되는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갖춰져 있는 그런 ETF를 저는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2차전지, 초전도체 등 테마주에 자금이 몰리면서 ETF에서 자금 순유출이 크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ETF는 안전자산이라고 부를 만큼 안전한지, 리스크가 있다면 그 관리법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ETF도 어느 자산을 추종하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위험도가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채권이나 금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할 거고요. 반대로 주식이라든가 레버리지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가 항상 추천하고 강조하는 게 변화 방향이 반대로 돼 있는 ETF를 좀 사두면,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의 코스피 지수에 투자를 한 절반 한다면 나머지 절반은 한국 코스피랑 반대로 움직이는 SOFR이나 달러 선물 ETF 같은 걸 사자는 거죠. 그러면 상쇄되잖아요. 한쪽에 충격이 오더라도. 그리고 또 둘 다 우상향하는, 왜냐하면 이자도 받고 배당도 나오니까 인플레이션 속에 가격은 우상향하잖아요. 그러면 별다른 위험 없이 가격의 변동을 중화시켜 나갈 수 있어서 큰 충격이 오더라도 덜 다치고, 그죠? 덜 다치는 게 중요하죠. 덜 다친 다음에 또 기세를 타면 또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을 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ETF만 올인하지 말고 가격의 변화 방향이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ETF들을 분산해서 보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현재에는 ETF에 입문하기 괜찮은 시기일까요? ETF는요, 기본적으로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테마 ETF나 인버스나 곱버스나 레버리지 이런 거 말고 ETF 전체 산업을 추종하고 전체 경제를 추종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ETF들을 변화 방향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운용 수수료 등을 감안해서 분산해서 투자한다고 하면 투자의 타이밍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나스닥 추종 ETF랑 코스피 추종 ETF vs 양자택일이라면 뭐 하시겠어요? 예, 코스피죠. 지금 현 시점? 예, 저는 평균 회귀를 믿는 사람이니까요. 평균 회귀가 뭐냐 하면 끝없이 어떤 자산이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끝없이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냐 하면 버블이 낄 수도 있고 수급이 약화될 수도 있고 그를 그렇게 치솟게 만들었던 경제 환경이 바뀔 수 있거든요. 나스닥 시장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잃어버린 12년, 13년을 보내는 동안 1%도 못 오르고 시장이 끝없이 침체되었다가 그 12년, 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또 이렇게 끝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저는 투자의 시간이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최근 그렇게 가파르게 급등하며 더 나가서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런 시장은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유의가 필요할 수 있다. 왜? 마가 낄 수 있다. 내부자 매도라든가 또는 버블을 우려한 중앙당국의 중앙은행의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가 또는 예전처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법 이런 걸로 통해서 거대한 테크 기업을 갈라놓으려는 시도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판을 바꿀 수 있는 경쟁자의 출현 같은 일이 나타나지 말라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지난 10년의 수익이 좋았다고 앞으로 10년도 좋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코스피는 그냥 적정 레벨, 적정 레벨. PBR이 1배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PBR 0.8, 0.7이 깨지는 시장의 피바다가 될 때 사서 손해본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때 지금 이 레벨에서도 주식을 사지 않을 거면 국내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그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2600, 한 50, 80까지 갔다가 조정 좀 받았다 그러지만 아직도 바닥에서 엄청 올라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한국 주식은 장기 보유하기에 적합한 자산은 아니지만 원체 경기가 좋아질 때 모멘텀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는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 대응할 만한 그런 시장이고 지금도 아직 그렇게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레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난처한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계속 와서 오늘 좀 힘들었는데요.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